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인덕원 자이 SK뷰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25일에 청약 공고가 날 것 같고, 그리고 9월 달에는 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이 인덕원 자이 SK뷰는 2600세대 20개 동에 이르는 엄청난 대단지이고, 또 아시다시피 인덕원역과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 일대에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입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최근에 인덕원이 부동산 시장 뉴스에서 굉장히 중심에 서 있는 곳이기도 한데, 언제쯤 이 가격이 회복할지, 그리고 이 분양을 받을 때 어떤 걸 염두에 둬야 될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덕원자이 SK뷰가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 모집 공고가 25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5일, 그러니까 추석 직전에 하게 되는데, 발표는 9월 16일 날 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10월 초에 하게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인덕원자이 SK뷰는 2633세대이고, 내손동, 그러니까 의왕시 내손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사실상 인덕원역과 이 인덕원역을 보시게 되면 조금 입지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덕원역이 있고, 이 4호선을 기점으로 왼쪽은 안양시이고 오른쪽은 의왕시입니다. 이 북쪽은 과천시이고요. 그래서 이곳이 세 군데 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의왕시 내선동이기 때문에 사실 인덕원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약 2.2km의 거리가 있고, 이게 걸어가려면 조금 그러니까 좀 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인덕원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프루지오 엘센트로 아파트가 이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엘센트로 프루지오 정도 돼야 이제 인덕원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인덕원 자이 SK뷰는 제 생각에는 인덕원역을 좀 갖다 붙이기엔 좀 거리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부동산 시장에서 인덕원이 굉장히 핫했었고, 사실 역을 이용하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인덕원역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쓰는 건 자연스러운 걸로 보이고요. 이 동네 입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함께 봐줘야 되는데, 찬찬히 설명을 드리면 바로 앞에 있는 이 편한 세상의 가격과 움직임을 봐야 되고, 인덕원역으로 가는 곳에 위치한 대장 아파트인 인덕원 프로지오 엘센트로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평촌을 당연히 함께 움직이는 시장으로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평촌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입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일기 신도시 평촌이나 산본이나 이런 뭐 중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약간 작은 평수들을 배치해서 차가 없는 분들이 지하철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전철역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평수가 대형인 평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이제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다라고 가정해서 도시를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인데요. 이 귀인마을 일대, 무궁화 경남 아파트 이런 일대가 학원가가 위치해 있고, 여기가 평촌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북쪽으로 이제 월곶 판교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일대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인덕원 가격 하락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GTX 신호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호재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거의 4억에서 5억 정도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내려오게 된 이유는 GTX 호재, 그리고 임대차 3법의 풍선 효과, 그리고 저금리 유동성으로 가격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GTX 신호선을 보고 이곳에 투자한 거는 조금 무리한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GTX는 너무 큰 건이기 때문에 A 노선을 제외하고는 그거를 직접적인 호재로 바로 끌어다 쓰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 너무 먼 미래라는 거죠.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이 연결되는 것도 아직도 먼 미래다. 그리고 금리 인상 유동성이 이제 뭐 축소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 풀린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줄어드니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요. 안양, 평촌, 의왕은 같은 생활권인데, 입주 물량 데이터로 보시게 되면 안양시 동안구가 평촌이라는 곳인데 적정 수요가 여기인데 초과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고 예정되어 있고,
이제 의왕시도 마찬가지로 적정 수요가 이렇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미 2019년부터 초과 공급이 이루어졌고 23년도에도 또 그만큼 들어오게 될 텐데 이 물량은 아마 인덕원 아니군요. 네, 이렇게 보이고요. 경기 만안구 즉 구안양이라고 하는 지역 역시 적정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던 거고요. 인덕원 지역이 올랐던 건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차 3법으로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외곽으로 가서 집을 사자라는 수요가 올라갔었던 거고, 그때 인덕원, 평촌, 남양주, 일산 등이 다 가격이 올랐었고, 또 이제 신축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프루지오 엘센트로가 정말 불을 붙였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단지거든요. 가보시면. 그리고 코로나19 유동성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인덕원이 많이 올랐었는데 본질로 이제 입지 가치로 돌아오게 되면 인덕원역이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은 맞습니다. 4호선과 월급판교선. 이 월급판교선이 사실 GTX나 인동선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인덕원역에서 월급판교선으로 급행을 타고 가서 판교에서 강남 까지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이게 GTX A노선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성남역하고 연결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월급 판교선이 정말 진짜 중요한 역이고 이거는 이미 개통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받을까 말까 이제 고민하실 텐데 분양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평촌의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먼저 함께 봐야 됩니다. 평촌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요. 장기적 관점에서요. 그리고 평촌의 인프라는 굉장히 좋습니다. 범계역 근처에 롯데백화점도 잘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원가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정말 어디 명물로 내놓을 수 있는 평촌의 명물이고 4호선을 활용 가능하고 월판선과 인동선 월판선도 곧 개통 예정이다. 인동선하고 GTX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인덕원역이 이 인덕원 자이 SK뷰에서 약 2.2km 정도로 좀 거리가 있고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지속돼가지고 들어온다는 것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결국에 분양가를 주목해야 하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이 편한 세상 인덕원 퍼스트를 보게 되면 가격이 30평대 기준으로 12억까지 올랐다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지인 간 거래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이거 지인 간 거래야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옆에 이제 8억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가격이 8억대라는 건 아니고 24평 아파트가 약 8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아파트 그 32평은 약 9억 4천만 원 정도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구역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4평이 7억 이하로 나오게 되면 7억 초반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32평도 8억 초반까지 나오게 되면 안전마진을 약 1억에서 2억 정도 가져가게 되니까 충분히 좀 분양받을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덕원 지역의 가격이 회복하게 되려면 결국에 과천 일대 레미안 슈로 아파트를 좀 저는 기준점으로 삼는데 장기간 여기도 이제 2009년 고분양가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좀 이렇게 가격이 횡보하다가 17년도부터 올라가서 18억까지 올랐다가 지금 15억 정도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레미안 슈로 과천 원문동에 있는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줘야 인덕원도 더 오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과천의 레미안 슈루는 언제 오르는데? 라고 하면 또 반포의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줘야 돼요. 여기서 가격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려줘야지 또 과천 가격도 반포를 보고 따라 올라가고 과천이 올라줘야 인덕원도 오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덕원의 입지 전망은 저는 굉장히 교통은 이미 좋고 평촌의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등을 하려면 안양, 평촌, 의왕의 매물들이 좀 소화되는 시점인 2025년까지 가야 될 것 같고 과천의 가격이 반포 일대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 줘야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을 받을 때 염두에 두실 거는 GTX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대형 호재라서 너무 먼 미래이고요. 진짜 호재는 월판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평촌의 재건축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염두에 둬야 될 건 4호선 이용은 조금 거리가 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분양가인데 20평대는 7억 초반에서 7억 이하로 가면 좋겠고 제 생각에
30평대는 8억 초반에서 8억 이하로 가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안전마진을 가지고 신축 대단지 아파트, 무려 20개 동에 이르는 2600세대의 아파트, 대단지이기 때문에 결국에 대장 아파트는 또 그만한 삶의 질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오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분양가가 내 생각에 좀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뭐 제가 20평대 7억이랑 30평대 8억이라는 기준은 순전히 제 생각이고 제 분석이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분양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